전 세계가 패권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는 경제력, 군사력, 국방력 다 AI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AI의 경쟁력은 어디서 올까 보면은 결정적으로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산업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안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시장의 룰은 힘의 정치의 시대인 거잖아요. 페어플레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 산업 전체가 이제 무너진다는. 최근에 한국을 5,000포인트로 이끈 건 그냥 반도체 역할이었다. 현재 두 기업이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5,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전체 기여가 80%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금액이 1,735억 달러 정도 됩니다. 24.4%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올 1월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출 금액이 685억 달러 정도 됐고 이게 600억 달러 넘어선 게 처음이에요. 그중에서 반도체가 205억 달러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30% 이상을 담당한 것,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K자 성장 아니냐, 반도체 말고 나머지 산업들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많기는 한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K자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반도체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은 다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으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으로 가는데요. 필연적으로 메모리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배에서 1000배까지 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37%보다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제성장이나 산업이나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반도체가 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메모리가. 근데 이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우리의 운명인데, 그런데 결국 경제력이 높아지면 사회에 대한 재간접 투자, 또 인프라가 좋아지면 나머지 후방 산업, 예를 들면 소부장 산업이라든가 반도체가 또 들어가는 게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요. 조선 국방 다 반도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는 하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앞에서 끌어가고 뒤에 끌어가고 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리한테 별로 선택의 여지는 없다. 카이스트에서 전기및 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고요. AI 반도체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AI 반도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FW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엽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축소가 된다면 대체할 만한 산업이 있나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도 그나마 반도체가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국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전기 자동차가 벌써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테슬라의 저가 모델은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죠.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절반이 중국 거예요. 전기차가. 식당에 가보면 그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있잖아요. 대부분 80%가 중국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서 잠식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중국 때문에 무너지는 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는 잘하고 있지만 AI와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장 우리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 있는 산업이 제대로 지켜지면 나중에 이 연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산업들을 파생해서 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현재 있는 산업들을 잘 지키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산업은 보이진 않는다. 우리가 반도체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더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학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경쟁력이 1위 있는
산업이 뭐가 있을까 보면 반도체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 산업 전체가 이제 무너진다는 게 있고, 그래서 반도체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그 기업의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전 세계가 이제 패권, 경제력, 군사력, 국방력 다 AI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AI의 경쟁력은 어디서 올까 보면은 뭐 수학이나 데이터에 있는데 결정적으로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능, AI의 성능, 동시에 몇 명이 사용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한 글을 써내냐는 전적으로 메모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성장을 시키면 산업을 장악하면 후방 산업 효과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과 경제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벌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딱 반도체 메모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국이 AI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도 많고 자본도 많고 인프라도 있고 전기도 많은데 거기 없는 게 반도체 메모리인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가 부르는 게 값이고 국가의 생존과 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도체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기름이 안 나고 쿠웨이트는 뭐 누구나 무상으로 교육받고 뭐 누구나 잘 살고 누구나 대학 등록금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름은 반도체 메모리다. 근데 위기는 이제 과연 이 AI 쪽에 천조, 경단위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공급이 될 거냐. 그걸 이제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경제 그 순환 시스템을 갖는, 결국은 수입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2, 3년 후에 그때 몇 개 AI 회사들이 쓰러지거나 이럴 때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이 있고, 두 번째는 경영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메모리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뭐 딴 데 투자한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거를 게을리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이 정도 세 가지고 현재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시면 뭐 미국이나 중국 기업하고 격차를 좀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기업적인 관점과 국가적인 관점이 조금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업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저는 전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력 부족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Probably closer to 30 months, the most economically compelling place to put AI will be space. It'll then get like ridiculously better to be in space. And then the scaling, the only place you can really scale is space.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적인 부분이 전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산업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안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게 국가와 관련해서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안보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TSMC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정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안보로 인식을 하면서 국가 단위의 지원이 천문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놓고 보면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그게 페어한 게 아닙니다. 진짜 페어해지려면 우리도 국가가 뒤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에 있는 거대 기업과 경쟁에서 이제 비교 우위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기업들 중심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저는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 안보로 지정을 하고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산업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 경제하고 밀접이 돼 있어서 지정학적 경제 정치하고 다 밀접이 돼 있습니다. 이제 냉전 시대에는 핵무기, 원자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국력과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고 평화를 이뤘다면 저는 이제 미래에는 반도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경계선을 걷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을 제외한 적이 있고 지금 우리를 지켜주는 시설은 이천과 화성에 있는 공장이다.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그 위를 지나가고 TSMC 위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라인이 반도체가 결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가장 잘 생각하는 나라가 국가 안보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지컬 AI가 올해 최대 화두인데 여기서도 HBM의 활약 그리고 우리 반도체의 강세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결국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주행 또는 우리가 휴머노로이드라고 하는 로봇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장은 없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는 시장이 되겠죠. 이제는 휴머노로이드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휴머노이드를 사용을 했을 경우는 정말 생산성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로봇들도 결국은 핵심이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핵심이에요.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내가 어떤 그 명령을 부여할 때 사람처럼 알아듣고 할 수 있는 뭐 밥을 해라 하면 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밥하다가도 야 갑자기 저거 좀 고쳐봐 하면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있었던 자동차들은 내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특히 이제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셨을수록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돌아다니시기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AI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AI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반도체들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거고 그 창출되는 수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선엽 대표님의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프트웨어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AI가 코딩을 다 해주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만 해도 제가 원하는 AI를 구동하는 에이전틱 AI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 개의 에이전틱 AI를 쓰면 제가 제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제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이미 자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저는 게임도 간단히 만들어서 제가 스스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AI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만 얘기해줘도 소프트웨어를 다 짜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딩도 일종의 언어거든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잘하니까 코딩도 가르쳐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말만 하면 해주는 거를 에이전틱 AI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로봇의 AI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피지컬 AI라고 그래요. 근데 피지컬 AI를 하려면 카메라가 수십 대가 달려서 내 행동을 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가 엄청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가령 자동차가 충돌하면 안 된다 하고 자율주행자들한테 가르치려면 충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피지컬 AI도 메모리가 핵심이고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피지컬 AI는 제가 에이전틱 AI보다 좀 더 미래에다가 두는 이유는 LLM이 텍스트 만들어 주잖아요. 글자 틀렸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서 인명사고 나면 고칠 수가 없어. 로봇을 뭐 청소도 시키고 그럼 요리도 시켜요. 근데 누가 해킹을 했어. 저 사람 쳐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정성, 신뢰성, 그다음 프라이버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그 기술적인 벽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말 잘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에이전트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물리 세계까지 이해하는 모델을 월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도 또 GPU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AI보다 오히려. 그래서 요즘 젠슨 황이 피지컬 AI 강조하는 거예요. GPU 많이 팔라고. One of the biggest, most important one is physical AI. AIs that understand the laws of nature. The amount of computation necessary for AI is skyrocketing. The demand for NVIDIA GPUs is skyrocketing.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도 이제 손을 잡고 하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마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일단 실제 환경이 있고 이제 인공 그게 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나면 그걸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GPU 또는 이제 D램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되게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효율성을 올리려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뭐 GPU라든가 D램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인공지능이 미래 국가와 기업의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을 누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산업을 다 우위를 점하고 장악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AI의 핵심으로 보면 기술을 보면 데이터, 컴퓨팅, 알고리즘 세 개로 돼 있어요.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수학 덩어리고요.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빅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이 강하죠. 우리가 강한 게 이제 컴퓨팅 파워인데 컴퓨팅 파워는 GPU와 메모리로 이어졌는데 점점 생성인공지능이 되면서 메모리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컴퓨팅 파워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몇만 대 GPU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인프라고요. 그걸 우리가 AI 고속도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세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도 고속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전국토가 발전하고 일일 생활권이 되고 그 기반으로 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I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Demand is sky high, and there's a fundamental reason for that. We're in the once in a generation infrastructure build-up. 그러니까 AI를 장악하는 인프라라고 하면 반도체 공장이 중요하게 되겠고 용인산단에 짓는 건 이제 반도체 생산 인프라인 거고 그다음에 해남이나 울산 구미에 짓는 거는 AI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 센터, 전기 시설. 거기에 이제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 아마 캠퍼스인가요? 그게 들어서고 삼성도 용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제 절실하냐면 그 시설 짓는 게 반도체 특히 메모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빅테크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입장에서 HBM 없이는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GPU에서 경쟁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지고 누가 최고 성능의 HBM을 쓰느냐가 그 회사의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SK하이닉스에 의존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를 자꾸 물량을 주고 키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니까 새로운 한 단계 더 넥스트 버전 그 HBM이나 메모리를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물량을 또 확보를 해야 돼요. 시장을 지배하려면. 그러려면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기업이 몇백조를 투자해서 언제까지 라인을 설치한다. 또 용인뿐만 아니라 청주에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AI가 속도전인 것처럼 메모리 산업도 속도전이에요. 속도전인데 그게 이제 토지, 전기, 용수나 이런 규제 때문에 아니면 그게 충분치 않거나 국가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죠. 그게 늦어서 몇 년의 그 딜레이가 생기면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저는 그 물량과 성능, 그 초격차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설 그거에
제때제때 시설 투자가 일어나고 공장이 완공되고 또 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늦으면 자꾸 미국에다 지으라 그럴 거예요. 미국으로 가면 뭐 우리 땅에 남는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치슨 라인이 필요 없어진 그런 상황이 돼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실 산업의 근간이 전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의 어떤 심장이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득 물음표가 딱 생기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각 기업이 순이익이 많이 나고요. 매주 그게 이제 재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순환 생태계를 만들려면 일단 공장을 짓고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용을 주식 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채권 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금융의 규모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훨씬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나 이런 지원 제도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라는 굴레에 있고 아무래도 양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민한테 줄 돌도 없는데 이런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라는 사실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나 글로벌 시장의 이런 어떤 룰은 이전에 했던 룰이 아닙니다. 힘의 정치의 시대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페어플레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고 우리 서민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를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세금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이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라면 우리 서민분들의 복지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말 반도체가 어려워졌을 경우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이 이제 30%를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원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약세를 보이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 물가는 되게 비싸집니다. 그러면 서민분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또 전 세계가 앞으로 뭐 100년 동안 결국은 AI 관련 싸움인 거고 그 AI의 가장 큰 핵심을 반도체로 보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를 무너뜨리고 무슨 것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뭔가 헤게모니 싸움이라든가 정치적 이슈로 가야 되는 게 아닌 거고요. 국가의 어떤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에서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란 차원에서 규제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틀, 규제의 틀은 벗는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다른 국가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과 중국이란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들, 심지어 일본도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런 어떤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살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어떤 이전에 있었던 낡은 사고, 낡은 제도 이런 걸 가지고 바라보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다시 곱씹을 필요가 있겠죠.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국민적 설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